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 사람의 측근 A씨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이건 사라지는 거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위증, 2019년 2월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증을 청탁한 혐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그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가 증언 좀 해달라, 이렇게 직접 전화하는 파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직접 전화하는 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느냐, 그 내용은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위증을 청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해석을 붙인 것 아닌가, 검찰이. 그래서 그걸 위증을 청탁했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건 저의 해석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 그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2019년 2월에 그런 위증을 해주고 2월부터 4월 사이에 경기도에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해서 무선 통신장비 업체에 납품을 청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사시켜주고 그 무선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다. 알선수재. 그 다음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 아시아 디벨로퍼, 그게 백현동 시행업자죠. 거기로부터 70억 원을 김인섭 씨가 받았는데 그 70억 원의 절반인 35억을 이 A씨가 받았다. 이 세 가지의 혐의거든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느냐. 첫 번째,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혐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중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 어느 정도 확보, 이거는 아마도 그 녹음 파일을 얘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는 거는 뭐 증거 확보가 돼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다시 증거 인멸할 가능성 없다, 아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뭐 이거야 이제 뭐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방어권 보장 필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백현동 로비로 인해서 35억을 받았다는 뭐 이런 거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근데 또 다소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판사도, 영장정난 판사도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이에서 약간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구속영장에, 이 기각된 구속영장이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거는 앞으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구속 필요성 부분에 보면 백현동 사건은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대장동 특혜 때 한번 보시죠. 검찰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방 권력과 민간이 유착해서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비슷한 유형의 토착 비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대장동과 백현동의 시각이 검찰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혐의 입증이 대장동만 못 미친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김인섭 씨 측근 A씨 이 구속영장 청구가 좀 서둘러졌기 때문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검찰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 A씨가 2013년에 A씨의 소개로 김인섭 씨가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 디벨로퍼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김인섭 씨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인허가 이때 허가방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배당 이익을 70억, 그 이상일 겁니다. 70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받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마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3년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2015년 4월이면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가 하우징 기술 대표인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되거든요. 2015년 1월에. 그때부터 용도 변경이 급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급진전됐는데 그해 4월에 김인섭 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로비를 나설 수가 없으니까 이 A씨를 시켜서 A씨가 김인섭 씨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해가면서 자, 이건 김인섭 씨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대리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백현동 용도 변경권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를 감옥에 있는 김인섭 씨를 대리해서 A씨가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이 A씨에 대한 공소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0억 원 약속, 그 중에 35억을 A씨가 가져갔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영장정당 판사의 평가에 따르면 다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그리고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검찰이 보강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지금 이제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보강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대로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느낌에. 왜냐면 이걸 불구속 기소해버리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하려고 하는, 또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검찰의 계획에 결정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아니, 백현동 로비스트 한 사람 구속 수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이 백현동 로비와 관련해서 소환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검찰이 아마도 이 부분에 관해서 보강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제가 보기엔 서두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수사를 철저히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작 소설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다소 이제 이 수사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으로 백현동을 규정한 이상, 그리고 위증 교사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A씨한테 직접 전화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냥 불구속 기소하고 넘길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이 A씨가 받고 있던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강 수사를 통해서 아마도 구속영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현동 이 로비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을 일단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씨를 대리해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실토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김인섭 씨를 소환하고 그 다음에 김인섭 씨의 로비를 누가 받았는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받았는가? 아니면 정진상 정책실장이 또 받았는가? 받아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했을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즈음에 2014년 대략 한 4월 정도부터 2015년 3월 정도. 왜 3월이냐? 4월에 김인섭 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3월까지 이 한 1년여 정도에 한 3, 40차례? 이 정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김인섭 씨가 직접 정진상 씨한테 로비를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했던 그거는 아마 2015년 1월에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됐으니까 아마 2014년 12월이나 11월이나 이때쯤부터 정진상 씨하고 전화한 거는 이 로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전에도 이 사람이 성남시 전체에서 허가방이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면 백현동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실적을 쌓았을 겁니다. 해결한 인허가 로비로서 해결을 한 실적을 쌓았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을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정진상 건너뛰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했거나 이럴 것이 혐의가 아마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거기서부터 수사를 차근차근히 다시 밟아가는 과정 이걸 거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결국 이 김인섭 씨의 측근이라는 A씨는 구속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번에는 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제 속도 조절을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김인섭 측근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과연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